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위 1%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의 돈 버는 방식이 일반인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억만장자들은 주로 사모펀드를 통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부동산 투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죠. 첫째,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거죠. 안정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한계가 있어요. 위치에 묶여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시골의 농가는 가치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빨리 팔기 어렵죠.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도 크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집 살 돈도 없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장 투자용 부동산을 사는 건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소액 주식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일주부터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아졌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충분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고금리 적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져 목돈을 모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부업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튜터링이에요.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 등 여러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과외를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PEP 투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PEP는 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PEP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전에 플랫폼의 안정성, 대출자의 신용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또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사모펀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모펀드는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에 투자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고객을 늘립니다.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으로요. 둘째, 고객 한 명당 가치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셋째, 리스크를 줄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폭등할 수 있어요. 심지어 100배, 1000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위험도 크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나는 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일반인이 사모펀드를 운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순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작은 사업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 상사나 실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원에 가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되죠. 부업을 시작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현금 흐름을 개선합니다. 기업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거죠. 개인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이에 해당해요.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달 생활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둘째, 유기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 돈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셋째, 기술을 도입해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경우 이를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 앱을 활용해 지출을 관리하거나 생산성 앱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넷째, 기업 규모가 커지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개인으로 치면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섯째, 오래된 기업일수록 안정적으로 보여 가치가 올라가요. 개인의 경우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면 그만큼 인정받고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인내심과 집중력이에요. 한 사업에 오래 집중하면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 기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보다 평범한 기회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6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 5%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8천만 원이 넘어요.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시나요? 이런 원칙은 저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1년이면 180시간을 걷게 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거리예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예산 관리, 저축, 투자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30-20 규칙을 아시나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에, 30%는 원하는 것에, 20%는 저축과 투자에 쓰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재무 상황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상위 1%의 돈 버는 방법과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식에 10만 원씩 투자하기, 고금리 적금 들기, 온라인 과외 시작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중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한 채를 장기 임대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P2P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에요. 하지만 이는 고위험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투자 전에 플랫폼의 안정성과 대출자의 신용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는 자세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큰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쇼핑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그 화장품이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고 수익이나 협찬이 주된 수입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제품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조리 도구를 판매할 수 있고 여행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상 새로운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유튜브의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기회는 항상 존재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트렌드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재무적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들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원칙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꾸준함, 분산 투자, 위험 관리, 그리고 평생 학습.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